안녕하십니까. 김정일입니다. 오늘은 교정학에 있어서 ROC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ROC 분석, ROC라고 하는 말을 처음 들어보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픈바이트 및 딥바이트가 있는 증례들이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경우들을 감별 진단을 해야만 되겠죠. 이런 감별 진단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측정치들을 사용을 합니다. FH랑 GOGN, SN과 GOGN, 그 다음에 팔라탈프렌과 GOGN, 오클루조 맨디블라 앵글, 고니알 앵글, ODI를 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계측체에서는 오픈바이스로 나오고 어떤 계측체에서는 딥바이트로 나올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계측치를 보게 되면 10번인 경우의 환자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오픈바이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D번인 경우에는 값이 작기 때문에 딥바이트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10번 증에 있어서는 딥바이트를 보이게 되고 반면에 D번 증에서는 오픈바이트를 보이게 됩니다. 이런 증례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은 ODI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레터럴 셉을 이용을 하면서 다음 목적으로 교정에서는 많이 사용을 합니다. 크레니오 페셜 애노말리를 진단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개개 환자의 부정교합에 대한 진단 및 치료 계획을 정하기 위해서, 또한 안면 성장을 우리는 모니터하고 그 다음에 예측을 하기 위해서, 또한 치료 후 결과를 우리는 평가하기 위해서 레터럴 셉을 평가를 합니다. 그럴 때 전후방적인 분석, 그 다음에 수직적인 분석법에서는 다양한 분석법들이 너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오픈바이트로 나오겠지만은 같은 환자에 있어서 딥바이트로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감별을 해야 될까요? 와드로라는 사람이 오픈바이트를 평가하기 위해서 ROC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와 같이 우리가 세팔로메트릭 메저먼트 상에서 어떤 것이 더 믿을만하고 유효한지 이를 평가할 필요가 있게 되겠죠. 이를 평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ROC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ROC 분석에서는 이와 같이 개개의 환자에 있어서 모든 환자의 컷오프를 우리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임상적으로 센시티비티, 민감도가 있는지 아니면 스페시피시티, 그 다음에 특이도가 있는지 이런 그래프상으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민감도, 센시티비티인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질병이 있는 환자들인 경우에 그 질병으로 있다고 평가가 돼야만 될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겠습니다. 폐렴 환자가 있습니다. 이런 폐렴 환자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피검사를 할 수도 있고 엑스레이 검사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MRI를 찍을 수 있고 CT를 찍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체스트 엑스레이를 찍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폐렴 환자를 폐렴 환자로 진단해서 나오는 것이 센시티비티가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 스페시피시티는 폐렴 환자가 아닌 환자는 폐렴이 아닌 것으로 진단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이를 특이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폐렴 환자가 아닌데 우리가 폐렴약을 쓸 필요는 없게 되겠죠. 이를 교정 영역에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픈바이트이 있는 환자는 어떤 분석법을 했을 때 오픈바이트이 있다라고 평가가 돼야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오픈바이트이 없는 환자는 이 환자가 오픈바이트이 없다라는 것으로 평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ROC 분석에서는 이러한 민감도, 센시티비티와 그 다음에 특이도, 스페시피시티로 나눠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루 포지티브인 경우가 센시티비티, 그 다음에 트루 네거티브인 경우가 스페시피시티가 되겠습니다. 한 환자를 분석을 할 때 이와 같이 오버래핑 되는 부분이 적으면 적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유효한 분석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나와 있는 분석법에서는 완전히 나누기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D1인 경우에 비해서 D3인 경우가 더욱더 믿을 만한 분석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ROC 분석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좌측 상단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믿을 만한 분석법이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D1보다는 D3이 더욱더 믿을 만한 분석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ROC 분석법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A번보다는 B번 자체가 더욱더 믿을 만한 분석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드로는 1543명의 교정 환자를 평가를 하였습니다. 이때 오픈바이 신인 환자는 68명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계측치들을 이제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럴 때 그의 분석에 의해서는 이와 같이 다른 어떠한 분석치들보다도 오픈바이스를 평가할 때 오버바이 뎁스 인디케이터가 가장 신빙성이 높은 분석 측정치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료를 보게 되면 ODI랑 다른 계측치들을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ODI가 가장 좌측의 상단으로 가고 이에 반해 다른 계측치들은 상대적으로 중앙에 위치한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전후방적인 관계를 우리는 평가할 필요가 있게 되겠습니다. 전후방적인 관계는 이 환자가 2급인지 1급인지 3급인지 평가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2급과 3급을 평가할 때도 우리는 ROC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은 976명을 가지고 ROC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5개의 세팔로메트릭 메저먼트를 가지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의 결과를 보게 되면 2급인 경우에 모수 방법, 그 다음에 비모수 방법에 있어서 가장 좋은 분석법은 평가하는 분석법은 APDI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3급 평가에 있어서도 APDI가 가장 좋은 분석법이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은 클래스 2와 클래스 3를 평가할 때 APDI가 가장 믿을 만한 분석법이라는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전후방적인 분석법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APDI를 강조해서 보고 그 다음에 수직적인 분석법에서는 ODI를 강조해서 보게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